아니 코치진이 왜 시즌 중에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인 건 아시겠고 작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냐고요? 성민규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해서 2부 지금 바로 그냥 시작합니다. 저번에 1부에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우리 트레이드까지 얘기했는데 또 성민규 단장이 뭐 못한 거 잘한 거 또 잘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안치홍 선수, 전준우 선수가 좀 계약을 싸게 잘했어요. 이거는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치홍 선수 처음 데려올 때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싸게 했다고. 4년 56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사실 4년이 아니고 2+2였죠. 처음엔 얼마였죠? 처음 2년이? 26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그 리그 정상급의 이루수를 데려오면서 그 정도 계약은 굉장히 싼 계약이었고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안치홍 선수가 없었으면은 아직도 이루수 정훈을 봤어야 됐습니다. 안쌤! 네. 이루수 강로환. 아니 근데 진짜 안쌤이 근데 처음에 첫 해 왔을 때는 좀 그렇긴 했어. 인심이 아주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우리 팀 프랜차이즈입니다. 안치홍 선생님. 우리 팀 와서 우리 팀에서 잘하면 프랜차이즈야. 네, 기아 쪽에 아는 연주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안치홍 선수는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수라고 들었어요. 성격이 그렇게 뭐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귀신같이 한 해 만에 완전히 환골탈태했죠. 지금 안쌤 없으면 팀 안 돌아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팀 안 돌아가는 전준우 선수. 전준우 선수. 여러모로 팀이 안 돌아가긴 해요. 이거 전준우 선수인데 솔직히 미안하긴 해. 4년에 34억이죠? 사실 계약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 수준이었는데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외야수 선수들의 FA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상 성단장님께서 흉기를 들고 같이 협상이 임하신 게 아닌가. 칼이었을지 총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뭐 외야 수비가 안 된다를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적합한 금액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에 반해서 타격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외야 지금 나가고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좌타라고 하지만 수비 거의 유사한 좌익수 김재환 선수가 115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해자 계약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 전준우 선수 계약은 솔직히 좀 못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공이 크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FA 선수들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지금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FA 선수들에게 야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아섭 선수를 놓쳤다. 포수를 안 산다.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손아섭 선수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지금 현재 손아섭 선수가 있었다면 롯데 성적이 조금 더 상위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손아섭 선수가 있었다면 황성빈 선수는 없었을 겁니다. 황성빈 선수가 없었을 건 당연지사이거니와 손아섭 선수가 있었으면 당연히 순위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거는 이제 if니까. 근데 뭐 이제 팩트만 놓고 따지면 뭐 아직까지 그래도 손아섭 선수를 4년 64억은 아직도 좀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소신 발언이에요. 송명규 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데이터상으로 WAR이랑 뭐 여러 가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WAR 대비 FA 금액 이거를 산정해봤을 때 4년 30억대였다고 나왔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수에게 먼저 선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원하는 금액을 불렀어야 되는데 안 불렀어요. 그리고 NC로 간 겁니다. 저는 정훈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정훈 선수의 3년 FA 계약이 사실상 스토브리그 맨 마지막 계약이 되었고 당시 계약될 당시에도 가격이 너무 염세적인 거 아니냐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3년 18억이었죠. 정훈 선수에게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처럼 팀을 떠날 가능성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에 남은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타팀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도저히 롯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조금 섭섭하다. 전 약간 근데 후자라고 봅니다. FA 계약이라는 거는 단지 야구 선수와 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의 환경이 바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정훈 선수의 계약을 할 때. 좋든 싫든
일단은 정훈 선수는 그렇게 판단을 해줬고 감사하고, 성민규 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금액의 구단 내 선수를 재계약을 했다. 이거야말로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온 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포수 왜 안 사냐? 이 시즌이 끝나면 FA로 풀리는 포수들이 있죠. 이거는 또 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또 따로 빼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언지를 한번 이게 스포로 좀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A로 지를 만한 포수는 최재훈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재원 어때? 자, 다음. 자, 저도 스포 하나 할까요? 조만간 AI 심판이 도입되면 프레이밍은 포수에게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오. FWAR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코치진이 왜 시즌 중에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과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민규 단장의 가장 큰 과오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장 확장 시스템과 코치진과의 불화, 소통이 잘 안 된다. 뭔지는 정확히 우리는 모르겠으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겠죠.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3년 동안 팀에서 1군 코치로 있으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야구관을 꾸준하게 팀 타자들에게 어필을 했을 건데, 그 2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어필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었던 구장 확장에 성공을 했고, 시즌 초에 효율적인 타격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힘줘서 자신의 신념에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수들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강한 직구를 갖고 있는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직구 승부가 많아야 되는데, 꼭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직구 하이패스트볼로 유인을 하는 게 아니고 포크볼을 던진다던가, 거기다가 또 하나 물려서 배터리 코치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코치는 왜 포수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포크볼이나 유인구로 변화구를 만들면서 KBO 역대 통산 최고 수준의 땅볼 유도를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큰 사직 야구장에서 이건 전부 다 팀 방향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단장이랑 프런트가 생각하는 방향이 현장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 코치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거면 마차도 왜 보내고 그럴 거면 구장 왜 늘렸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마차도 선수 내보내고 구장을 확장하고 피터스 선수를 데려온 거는, 이거는 이제 프런트의 결단이었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요리가 아닌 다른 조리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 이건 허구현 총재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얘기예요. 전임 감독님을 상대로 짜장면을 만들려고 재료를 가져왔는데 왜 짬뽕을 만들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짬뽕도 아니고 아예 뭐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볶음밥이요? 볶음밥. 네. 밥이 없는데. 면 가지고 볶음밥을 만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면을 잘게 썰어가지고 밥알의 식감을, 죄송합니다. 요리왕 비룡인가 봐. 어쨌든 아예 지금 홈구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선수들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데이터 보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투수 훈련 시스템을 또 잘 가져와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프런트의 영역이지 그건 코치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 비싼 장비 들여가지고 가져온 것들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진짜로 성민규 단장과 지금 현재 현장과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비들과 더불어서 드라이브 라인식 훈련법을 도입을 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소화해낼 투수 코치진과 피칭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피칭 코디네이터는 있긴 합니다만 그 코디네이터가 지금 1군 불펜 코치로 갔죠. 2군에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장비는 코치 혼자서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영식 코치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코치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 거죠. 2군에서 올릴 투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이브 라인이 목적이 뭐였죠? 우리 구속 애들 증대와 바이오 메카니컬 피칭을 통한 부상 회복 뭐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죠. 그렇죠. 일단은 가볍게 생각해보면 드라이브 라인을 하면은 제일 좋은 거, 겨울님 어떤 거죠? 구속, 구속입니다. 구속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구종이 뭐죠? 직구.
직구죠. 근데 지금 그 직구를 많이 던지면 어떤 타구가 많이 나올까요? 뜬공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이패스트볼이 유독으로 많이 쓰이고 그 하이패스트볼을 잘못 쳤다가 뜬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직구장을 늘렸고 그거에 맞춰서 뜬공 유도가 많아져야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즉 역대급 땅볼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1등. 아 최고 아니, 최고. 이렇게 커터, 싱커도 안 던지는 구단이 땅볼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무조건 그렇습니다. 포크.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제다. 합의를 보시든 뭐 돈을 더 주시든 아니면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하시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회식해, 어떻게 좀 회식. 해봐. 이거 진짜 좀 안 돼 이거. 그 다음 지금 저희가 최대한 뭐 공인에 관해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좀 꼭 해야겠다라고 레이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 주제는 가져왔고, 저는 이때 당시에 야구를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는 글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롯데가 역대 단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의 단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프런트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구단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뭐 표명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롯데가 성적이 그나마 좋았던 이제 2010년대 초반 이후로 롯데를 이끌어갔던 단장은, 이분을 직접 언급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윤원 단장이었습니다. 아니 뭐 팩트인데 뭐. 이윤원 단장 체제 하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저요. 유니폼을 잘 팔았다. 아니 유니폼 말고 다른 구단에서 각종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를 민간 사찰을 했어요. CCTV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단을 운영을 해왔던 팀입니다. 이 롯데 자이언츠가. 이게 프로 구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참 민망한 수준의 그런 내부 운영, 그 깜깜이식 운영 시스템을 보여왔던 구단이었지만, 성민규 단장 체제 하에 우리는 단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거의 다이렉트로 알 수 있게 된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성민규가 롯데를 망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였냐면, 단장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너무 자주 바뀌어서 팀 컬러가 바뀌는 거는 위험하다. 감독이 홈페이지에 안 들어옵니다. 항상 예시로 갖고 오는 게 뭐였냐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줄여서 맨유라고 그러죠. 역대 최고의 감독이라고 뽑히는 퍼거슨이 은퇴를 한 이후에 9년 동안 감독이 8명째 들어왔습니다. 우리랑 비슷한데? 롯데 자이언츠도 지금 보면 로이스터와 양승호 감독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7명째 감독을 쓰고 있어요. 10년 동안 7명. 로이스터 감독이 이제 부흥기였다고 치고, 그러면 로이스터 이후에 지금 9번째 감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단은 8년째 똑같은 감독이 하더라고요. 부럽당. 뭐 어쨌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퍼거슨 감독일 때는 세계를 씹어 먹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최고 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8번째 감독이 들어서면서 팀 색깔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감독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선수를 사서 2-3명을 사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색깔이 없어졌습니다. 재밌는 사실, 빠밤, 한동희는 매년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도 있죠. 그 롯데 자이언츠도 이때까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로이스터 감독 이후에 아마 양승호 감독 때부터일 거예요. 거의 몇 시즌 감독이 바뀔 때마다 감독한테 FA 선수를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도 항상 결과는 안 나왔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또 야구판은 또 더 특이한 게 뭐냐면, FA 선수를 사들이면 유망주를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구단 내 유망주는 계속 줄어들고 연봉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이제 안 나왔으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성민규 단장이 들어와서 팀 페이로를 줄이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롯데라는 팀이 변화를 위해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성민규 단장과의 계약을 하지 않고 구단에서 또 내려주는 그런 비야구인 출신의 단장이 온다던가,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장이 와서 감독을 바꾸고 FA 선수를 영입하면 3년 동안 또 해오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해놓고 갑시다. 뭐 타격의 팀 할 거면 타격의 팀 하고 OPS 팀 할 거면 OPS 팀 하고 투수 팀 할 거면 투수 팀 하고 난 뭐 좀 해봐. LG 봐. 좌타의 팀이잖아. 쩔죠? 네, 부럽습니다. 어쨌든 못다한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뭐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 얘기도.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얘기해봤자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게 뻔해가지고 잠깐 뺐고요. 이 모든 걸 담아내기에는 영상 길이가 정말 진짜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2부로 나눴는데 3부로 나눌 수는 또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교를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작가님들도 상시 계시니까요.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꽃교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인신공격성 댓글은 무통보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작가님들 블로그 많이 찾아주시고요. 롯데 지금 힘듭니다. 근데 또 버텨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매년 속고 있잖아요. 조금 더 속아볼게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의 딸 꽃겨 울과 작가님들이었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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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Q&A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하고 싶은 거 반도 못했지 지금 사실. 그죠. 화이팅! 화이팅 어쩌겠어. 우리.